네, 안녕하십니까. 이호경입니다. 소프트웨어 사후기법 네 번째 시간에는 제3장 논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자료를 저장하고 그 자료를 찾을 때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필요하고 정보의 다양한 처리를 위해서 논리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이성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게 되고 또 자연의 논리를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또 특히 논리값과 논리값으로 나타내는 true, false, 진리를 이용해서 이 논리 연산자 and, or, not, imply 등을 이용해서 기호로 논리를 나타내고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본다면은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어떤 생각이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게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바둑을 둘 때라도 생각을 깊이 해서 논리적으로 이길 것 같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레고 같은 블록도 쌓을 때도 쌓다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쌓으면 무너지겠구나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쌓으면 예뻐지겠구나 라든지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바꾼다. 그런 생각을 바꾸는 그 관련된 이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리에는 크게 귀납적 논리와 연역적 논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귀납적 논리는 어떤 관찰이나 우리 경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어떤 생명이 살아보니까 살다가 죽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삶에 있어서 또 죽음이 이루고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결론 죽음으로 이루더라. 이런 걸 관찰함으로써 모든 생명은 죽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귀납적 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귀납적 논리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양배추 2번을 먹었는데 병이 났습니다. 이랬을 때 나는 양배추에 알러지가 있나 봐.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서 이 2번 먹었다고 해서 양배추에 알러지가 있다고 100%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불확실한 문제가 조금 존재를 하게 되고 경험의 횟수에 의해서 이 결론의 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귀납적 결론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경험의 횟수를 늘려서 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연역적 논리입니다. 연역적 논리는 어떤 확실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확실하다는 생각은 뭐 귀납적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검증되었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수학적으로 검증되는 이런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두고 이 가정으로부터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령 이때 여기에 가정이 참이라면, 진짜 참이라면 이 결론도 모두 참일 수 있는 이 과정을 연역적이라고 합니다. 가령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있던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라는 이 전제가 있다면, 이 두 개로부터 아리스토는 죽는다라는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요 전제가 진짜이고 이 전제가 진짜라면은 이 전제 역시 무조건 참인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실이나 수학적인 근거로부터 절대적으로 참인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귀납적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 절대적인 참으로부터 이 하나하나 다시 사람은 죽습니다. 동물도 죽습니다. 그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은 연역적 논리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어떤 전제로부터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을 논리라 하고, 이 전제는 참이라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참인 전제 두 개를 엮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사고기법은 모든 학생에게 유익하고 홍길동이 학생이라면은 소프트웨어 사고기법이 홍길동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끝내는 이 과정을 3단 논법이라고 하고, 두 개의 참여로 생각되는 사실로부터 제3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3단 논법이라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논리를 떠나서 컴퓨터 쪽에 오면은 주로 기호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나타내고 이 논리적인 사고를, 과정을 표현을 해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이 부 논리는 true와 false, 참과 거짓의 이 명제들을 가지고 복잡한 논리들을 풀어가는 이 과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논리에서 일단 명제를 살펴본다면 이 명제라는 것은 논리의 기본 단위입니다. 논리의 기본 단위인데 조금 전에 논리를 설명할 때 생각했는 전제라는 것은 참이라고 무조건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불에서는 이 명제가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이 문장을 전제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백두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확실히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문장은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참이죠. 그래서 명제가 되고, 1 더하기 2는 5다. 거짓입니다. 명제가 되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역시 명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 수학은 재미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변하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로 보기 힘들고, x 플러스 1이 2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을 x가 1일 때는 2가 되어 1일 때는 2가 되어 참이 되지만 x가 만일에 3이라면 4가 되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문장은 명제라고 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는, 불논리에서 명제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논리값을 가지고 된다. 그리고 어떤 명제가 가진 값을 우리가 테이블로 나타낸다면 이것을 진리표라고 하게 되고, 진리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명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고, 부분들로 쪼개질 수 없는 명제로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명제들을 활용을 해서 점점 더 큰 합성 명제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논리에서 합성 명제는 and, or와 not을 주로 이용하고 이 imply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and, or와 not에서 imply를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논리는 기본적으로 and, or와 not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명제, I'm hungry, 나는 배가 고프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 거짓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춥다.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본 명제라고 하고, 이 기본 명제를 우리가 논리 연산자, and나 or나 not 활용을 해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나는 배가 고프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춥다.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기호로는 P가 I'm hungry고 Q가 I'm cold일 때
P and Q 이렇게 해서 기호로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명제를 만들 때 잘 작성된 명제를, 복합 명제를 만들게 되고, well-formed 명제는, 잘 정의된 명제는 우리가 true냐 false냐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well-formed 명제냐? 규칙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명제, 참과 거짓으로 판단되는 문장, 기본 명제는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조금 전에 살펴본 기본 명제와 명제가 있을 때 and와 or와 imply, 동치, not 이렇게 붙어서 결합될 또 역시 기본 명제입니다. 이 규칙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잘 정의된 명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전 페이지에 and, or와 and가 A이고 or가 B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과연 잘 정의된 명제인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가 괄호 안부터 풀어냅니다. 괄호 안에 풀어보면은 B 이렇게 or로 묶어진 것은 기본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기본 명제 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A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얘를 줄여서 요게 명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 not이 명제 앞에 not이 붙으면 기본 명제가 돼서 얘가 이와 같이 기본 명제 하나로 떨어져서 다음 같은 문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자면은 얘와 얘가 and로 묶어져 있는데요. 앞에 규칙의 and에서 얘가 명제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 명제로 떨어지니까 얘는 잘 정의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식화하자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같은 게 있을 때 이 명제는 그러면 잘 정의된 명제일까요? 그렇다면 앞에 규칙에 의해서 not q가 일단 박스 명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not q를 이와 같이 대치를 하게 된다면은 죄송합니다. 요 not q를 네모 박스로 대치하게 된다면 다음 같이 되는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이 잘 정의된 명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판단할 때 논리곱과 논리합, imply, 동치, 논리적 부정이 있다 그랬는데 not은 연산자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죠? 기본 명제 하나가 필요하고 다음과 같이 동치냐 논리곱이냐는 P and Q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필요한 얘들은 이항 연산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각각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얘가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진리표가 되는데 논리곱 P and Q가 논리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P와 and Q라는 명제가 주어질 때 이쪽이 결과 진리 값이 되는데요. 그죠? 자, P가 거짓인 경우, Q가 거짓인 경우와 경우의 수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Q가 거짓이고 참인 경우, 그리고 거짓이고 참이고, 이렇게 명제가 두 개 있을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본다면 다음 같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짓이고 거짓일 때 결론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거짓이고 and 그리고 참일 때 거짓이 나오게 되고요. 논리 곱을 하자면은 참이고 거짓일 때 거짓이 나오게 되고 참이고 할 때 참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참인 명제를 하나 넣어 봅시다. 백두산은 산이다. 그리고 and입니다. 그죠? 지금 and 요 P에 거짓말을 하나 넣어 봅시다. and 사람은 영원히 산다. 다음 같은 이 명제 두 개 P와 Q를 and를 한다면 백두산은 산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히 산다. 여기에서 거짓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예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논리 합이 존재합니다. P,O와 Q와 Q. 여기에 명제 역시 true, false, true, false가 나오게 되는데 이 명제 두 개를 합칠 때 결과는 이거나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나가 더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은 결론은 참이 된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만 두 개가 만일 다 거짓이 들어간다면은 이것도 거짓이거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개가 들어간다면은 결론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항연산자로서 부정이 있는데요. 이 부정은 단항입니다. 명제 하나가 필요합니다. P가 하나 필요한데 보통 표세 not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일 때는 true가 됩니다. 그리고 true일 때는 거짓이 된다. 이런 진리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논리 연산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하게 imply라는 말이 있는데 imply는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가지게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의미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부처님이다. 이 문장의 그죠? 이 문장의 합친 값은 참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친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친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결론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장이 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참일 때 P의 Q 내가 사람이면 네가 사람 맞습니다. 그죠? 강아지는 동물이다. 이 문장 자체가 true고 강아지는 동물은 true입니다. 그죠? 근데 이라면은 강아지는 동물이라는 걸 의미한다. 결론 합친 이 문장 합성 명제도 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P가 참이고 거짓일 때 네가 사람이라면 맞습니다. 그죠? 강아지가 말을 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이 문장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칠 때 강아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처럼.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거짓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말은 거짓이고 두 번째 말은 참말일 때 네가 하느님이라면 거짓입니다. 그죠? 이러면 강아지가 동물이다. 이거 참입니다. 그죠? 네가 하느님이라면 강아지는 동물. 강아지는 동물이 맞습니다. 그죠? 이게 true가 되고. 자, 그리고 둘 다 거짓일 때 네가 하느님이라면 나는 부처님이다. 네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도 true가 됩니다. true가 됩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경우에 따른 true와 false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imply, P의 역은 어떻게 될까요? 험프리가 강아지라면 강아지 이름이 험프리입니다. 그죠? 험프리는 포유류입니다. 정답이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뒤집었어. 포유류는 험프리다. 이 말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함축이 imply 한다는 말이 참일 때 그 역은 그렇진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명제들을 기호에 의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살펴본 and와 or와 not 그리고 imply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합성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는 진리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성 문제가 주어진다면 보통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서 논리를 풀게 되고요.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우선적으로 먼저 판별을 한다. 이 수식에 의해서 풀어나가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같은 수식이 주어졌는데
이 경우에 명제를 풀어갈 때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는데 관료가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보고 그다음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가 P and not Q, R. 다음과 같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자, 입력은 P와 여기서 Q와 R이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거짓을 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Q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고, 여기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문장이 3개가 주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명제가 주어졌는데, 이 명제가 보면은 3개 다 거짓인 경우, 여기가 하나 참인 경우, 그리고 요거 참이고 거짓인 경우, 그리고 참 2개가 참인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참인 경우와 요렇게 참인 경우와 요렇게 참인 경우와 요렇게 3개가 다 참인 경우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진리표로 결과를 판단할 때 먼저 관료하는 먼저 판단합니다. Q와 R 2개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이 되고요. 여기 참이네요. 참이 되고 여기도 참이 되고요. 여기는 2개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이고 요거 때문에 참이 되고요. 여기 때문에 참이 되고 둘 다 참이니까 참이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같은 경우를 가지고 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지만 이 단한 연산자를 먼저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이니까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참을 거짓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참이 되고 여기가 참이 되겠네요. 그 다음 얘와 P를 엔드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P가 있습니다. P와 이 친구를 엔드를 하라 그랬습니다. 엔드는 논리 고부로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계속하다가 여기서 참입니다. 여기서 참이 되고요. 참 거짓 결론은 나머지가 전부 다 거짓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합성 면제는 다음과 같은 진리표를 가지게 되고 이 진리표에서 다음과 같은 출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성 면제가 2개 주어져 있어서 합성 면제 2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이 최종적인 논리 값이 똑같을 때 2개가 동치관계가 성립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P 엔드를 하고 난 다음에 엔드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참일 때만 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참이네요. 여기가 참이었는데 이것을 낫을 하라 그랬으니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참이 된다. 다음은 뒤집었어.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not P와 not Q. not P는 여기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rue. 자, false가 있고요. 여기에 거짓의 not true고 참의 false, 거짓의 true, false를 NOR 하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T면은 참입니다. 참. 여기 있네요. 참. 요건 거짓.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만 not Q와 P와 Q를 N단 값을 마치한 것과 P를 not하고 Q를 not 한 것을 O한 값이 이 결과가 같다. 그래서 이 2개가 동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결합법칙, 교환법칙, 배분법칙 등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굉장히 복잡다. 굉장히 복잡한 명제들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명제를 합성 명제를 계산해 봤더니만 항상 결과가 G입니다. 자, 그럼 P,O와 not P를 한번 봅시다. P,O와 not P가 있는데 P는 true 또는 false를 가질 수 있는데 not P는 진리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ot P는 false와 true가 되죠. 얘를 2개를 O를 하니까 OR을 논리 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기가 true가 있습니다. 여기에 true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항상 true가 나오더라. 이런 것을 항진이라고 그러고, 모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과값이 false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P and not P가 그렇게 되겠네요. 자, P, not P가 있을 때 true이면 여기 false고요. false이면 true가 됩니다. 지금 명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P 하나밖에 없죠. 그죠? 얘 두 개를 and를 취하게 되면은 둘 다 true일 때만 답이 true가 나오는데 이게 항상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P 그래서 항상 모순이 나온 경우, 항상 false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한 논리를 살펴보고 부을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를 좀 급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언제 쓰느냐? 컴퓨터에서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글링 같은 아니면 네이버에서 키워드 서치를 할 때 대부분 인공지능 스피커를 찾는다면은 인공지능 스피커 이렇게 찾을 겁니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찾는 사이트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따라서 살짝 좀 다른 경우가 나오겠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단어가 있는 페이지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 페이지와 스피커라는 페이지가 있는 이 페이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단어가 들어간 것도 찾고 인공지능 따로 들어가 있는 단어도 찾게 되고요. 스피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그 세 종류를 다 찾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아웃풋이 나오고 너무나 많은 결과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에 여기에 and를 붙이게 되면은 인공지능과 스피커라는 글자가 둘 다 있는 페이지만 찾아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검색어에 and or not을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스피커라는 단어 하나만 있더라도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or를 붙여서 서치를 한번 해보면 되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이면서 블루투스인 스피커를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면 이 스피커이거나 블루투스 스피커이거나를 찾아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인공지능이나 블루투스 and 스피커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아내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페이지를 샤오미가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 스피커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는데 샤오미 제품을 좀 빼고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가 원칙적으로 and not 샤오미. 지금 이거 구글 크롬에서는 구글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not으로 동작을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찾는데 그 결과에서 샤오미는 좀 빼고 보여달라. 이와 같이 이제 검색 지뢰에서 논리를 쓰는 예제가 되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나와서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만드는 불론의 합성 면제는 디지털 회로와 불 논리 시기 디지털 회로와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논리 회로를 보자면은 and or not 게이트로 기본 게이트로 작성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 갑자기 하드웨어 이야기로 해서 좀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 건전지와 이 조명이 있을 때 여기는 A와 B가 동시에 연결이 되어야지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출력은 A가 조건이 만족되고 B 조건이 만족될 때만 불이 들어온다. A and B 조건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이 불이 들어오는 조건은
예 또는 예 둘 중에 하나라도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겠죠. 아니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겠죠. 아니면 둘 다 연결됐다면 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만 그죠. A, O와 B가 만족되면은 이 친구는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 O와 B 조건. 그래서 이 회로가 이 논리에 대응된다. 그 중에 이진 회로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트랜지스트라는 전자 소자가 어떤 기계적인 부분은 없지만 앞의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가 통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터는 컨덕터인데 도체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도체인데 세미컨덕터다.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세미컨덕터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만일에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신호를 줬습니다. 신호를 주면은 이 친구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원래 신호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쓰는 에너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 0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끊겨버립니다. 세미컨덕터라는 내용이 반도체란 말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기가 내려오다가 갈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가 이렇게 발생하나요? 대개 여기는 숫자로 치면 전기가 있으니까 1. 그래서 이 회로가 1일 때 0이 나오고 0일 때 1이 나오는 낫 회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깊이 있게 회로를 여러분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낫 회로라면은 여기는 자 여기에 숫자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 이게 끊겼거나 이게 끊기면 이렇게 내려가던 신호가 못 내려가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끊기게 된다. 이 엔드의 반대값입니다. 난드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노아 게이트가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회로를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는 논리를 불 논리를 이진 논리를 바로 회로를 꾸밀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논리 회로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은 여기는 불,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 표현이고요. 얘는 게이트웨이고, 이거는 진리 표현입니다. 그리고 엔드는 두 개가 다 1일 때 출력이 1이 되는 것이죠. 둘 다 1이 들어가야지 x에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표로는 둘 다 1일 때 x가 1이 나온다 하고 게이트,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수식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진리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1이 되겠습니다. 진리표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결국 1입니다. 엔드 오화. 자, XO와는 두 개가 다른 값일 때 00 경우에 따라서 1, 10, 11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를 때만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개가 다를 때, 두 개 다릅니다. 그렇죠? 입력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값이 참이 나오는 이 경우 익스클루시브 오아라고 그러고요. 다음 난드 게이터, 엔드를 뒤집은 값입니다. 엔드는 둘 다 true일 때만 1이 나오는데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나머지 0이었는데요. 0을 다 뒤집서 1이 되고 1을 뒤집서 0이 되고 노아 트랜지스터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 회로가 있었죠. 노아에는 오아의 반대입니다. 오아는 하나라도 1이면 1인데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노아는 뒤집은 값입니다.
그래서 0은 1이 되고 낫을 취한 값이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이트 이 논리 소자, 논리적인 이 회로들은 여러 개의 입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우리 수식에는 여러 개의 입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truth table에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게이트들은 앞에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이 다음 단에 입력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단에 또 출력이 나오면 또 그 다음 단에 또 입력이 되고 출력이 나오면 또 그 다음 단에 입력이 돼서 이 서큐트의 컨비네이션, 이 소자들의 컨비네이션이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잡한 회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복잡한 회로, 로직 다이어그램은 결국은 수식과 동일하고 이 수식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진리표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사실은 불린 논리 수식과 논리 회로와 진리 값을 나타내는 진리값 테이블이 동급이더라. 같은 것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수식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진리표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상세한 진리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요 똑같은 값을 나오는 요 논리값 결과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 회로를 꾸민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로를 꾸민다면 앞에서 받는 친구와 똑같은 결과를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표와 회로와 나타나는 이 논리식이 같은 동급의 정보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입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입력을 더해 가지고 입력에는 이진 신호가 들어갑니다. 0 또는 1이 들어오고 0 또는 1이 들어오는데 더하기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더하기 하고 싶은데 여기에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 숫자를 더하기 하다 보면은 올림수 캐리어가 나옵니다. 얘를 C라고 있습니다. 결과를 S라고 할게요. 이 결과를 S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이 00일 때는 여기 00이 되게 되고요. 0, 1이 들어가게 되면 2식으로 해서 결과는 1이고 올림수는 0입니다. 그 다음에 0, 1, 1, 0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가 다 1, 1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올림수 1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숫자 두 개를 이렇게 줄 때, 계산해서 결과를 나오고 캐리어 올리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가 필요했던 이 입력이 어떤 입력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진리표로 먼저 정리를 하고, 자, 이게 나왔습니다. 00일 때 결과는 00입니다. 10이나 01을 더하면은 결과는 1이고 올림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을 더하면은 올림수가 있고 결과는 0입니다. 그죠? 요 테이블을 우리가 더하기를 하려면은 더하기를 두 수를 더할 때 두 수도 이진수입니다. 그죠? 이진 두 수를 더할 때 결과는 S와 C는 이와 같이 나야 됩니다라는 이 진리표를 먼저 만들고요. 이 진리표를 보고 여기에 상응하는 논리 회로를 구성합니다. 논리 회로를 구성하면은 다음과 같이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든 이 회로를 보고 더하긴 더하는데 하이퍼 반가상기다 이렇게 부르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은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두 수를 더하는데 여기에 올림수가 나오면 이렇게 또 입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두 수를 더하고요. 여기 결과가 나오고 여기 결과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올림수까지 가지고 와서 세 개의 수를 더해서 결과를 내고 또다시 위로 올려주고 하는 이와 같은 회로가 필요한데 예를 보자면은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 입력 3개
밑에서 올려주는 캐리와 도수를 더해서 결과와 캐리를 올려주는 이런 회로가 필요하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1, 0, 1, 0 0, 0, 1, 1, 1 이와 같은 세 수를 더할 때, 두 수를 더할 때 두 개를 더해서 1이 나오고 캐리어가 0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개를 더해서 0이 되고 1이 올라갑니다. 세 개를 더해서 0이 되고 1이 올라가고요. 하나, 둘, 세 개 더해서 0이 되고 1이 올라가는데 각각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 개를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결과가 나오고 하나 올리는 이런 회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회로 5개를 보면서 입출력이 5개인 이 회로를 보면서 자, 입력 AB와 밑에서 올려오는 캐리를 받아서 결과와 올림수를 내는 이 우리가 필요한 이 더하기 하는 회로의 진리표를 먼저 구해보고 이 진리표를 구하면 이런 회로를 완성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 과정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필요한 진리표를 만들고 이 진리표는 사실은 논리 수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수식은 간단화되어서 동급 논리 수식으로 되고 동치관계에 있는 논리 수식으로 간단화되고 이 수식은 이와 같이 회로로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리에 의해서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고 그 논리 회로를 복잡하게 구성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컴퓨터 회로 자체가 논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완전히 0과 1로 이루어진 흑백 사진이 있다. 했을 때 픽셀이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죠? 이 친구가 지금 픽셀이 있다면 여기 000이고 여기 0이고 여기는 1인 상태가 되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픽셀을 낫을 취해라. 낫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000이 1이 되고 여기가 0000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P와 Q가 있습니다. P와 Q가 있어서 지금 Q를 낫을 취해봐라. 반전되는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해봐라. 그러면 여기 1인 거나 여기 1인 걸 무조건 1로 바꿔라. P5와 Q. P5와 Q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해봐라니까 이렇게 해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엔드 취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흑백 영상 합성의 논리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물론 꼭 흑백만이 아니라 다양한 컬러 영상에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넣어놓고 그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함으로써 이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하는 기회가 되었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 계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보 처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 자료를 저장할 때 마치 노트 정리하듯이 다음 같은 테이블 형태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는 보니까 옛날에 기부한 내역입니다. 기부한 내역으로서 나이, 기부 금액, 살고 있는데 어느 정당을 지원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 이 문장이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어떤 테이블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는데 어떤 정보인가 하면 이런 정보를 찾습니다. 조건. 어디서? 테이블에서. 뭐를 찾아냅니까? 여기 필드 1과 필드 2를 찾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에 존재하고 살고 있고요. 살고 있는 그 다음에 기부를 $500 이상을 했고 최소한 했고 40세 이하인 기부자를 모두 찾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 보겠습니다. 의 이름을 찾습니다. 이름이 버스턴 성과 이름을 합쳤고요. 성과 이름을 찾아봐라. 어디에서? 도너. 뒤에 나오는 테이블 이름이 도너 테이블입니다. 도너 테이블에서 이름과 성을 찾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고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뉴욕, 캘리포니아, 뉴욕, 뉴욕, 뉴욕 이렇게 됐네요. 있고 그리고 과거에 최소한 500 이상 기부했고 40세 이하고 500 이상 기부했고 500 이상 기부했네요. 500 이상 했네요. 이상이니까 500도 포함되고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엔더 자 어디 갔습니까? 나이가 40세 이하입니다. 에이지가 회월 40세 이상이고 엔더 500 이상이고 그리고 뉴욕 또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고 해서 40 미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 미만 안 됩니다. 그죠? 요 분이 해당이 되네요. 요 분이. 요 두 친구가 헬렌 로비와 레지 그린이 이 질의에 대한 정보 처리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 소프트웨어 요구를 나타낸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요구 문서로 나중에 표현이 됩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가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교재에는 만일에 1층, 2층이고 현재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상태에서 엔더 누군가 버튼을 눌렀다면은 프론트 도어를 오픈해라.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문이 여기도 있고 문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층, 2층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프론트 도어 앞문을 열어주시고, 자, 3층이나 4층이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 버튼을 눌렀다면은 이게 희한하게 동작하네요. 자, 2층과 3층에서는 앞문이 열리고요. 4층과 5층에서는 뒷문이 열립니다.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머전시 키를 누군가가 응급 상황이라고 키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버튼을 누른다면은 이때에는 양쪽 문을 다 열어라. 응급 상황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문을 절대 열지 마라. 얘가 움직이거나, 그죠? 이럴 때는 절대 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내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한 게 요공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차도 컨트롤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도 컨트롤하게 되고, 시원음도 컨트롤하게 되고, 심지어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모니터링하면서 환자들 응급 처치도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살짝 잘못 동작한다면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벽을 갖다 박아버린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으로 많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기능 요구를 갖다가 제대로 잘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뭔가 좀 잘못 정리돼 가지고 여기서 명시하는 것과 여기 명시하는 게 달라 가지고 어떤 특정 용어가 딱 동작했는데 이렇게 할지 몰라서 소프트웨어가 서로 다르게 동작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에서 봤던 조금 더 포멀한 기능을 명시함에 있어서 수식과 같은 이런 기법을 도입해서 정형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수학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은 어떤 겁니다. 이렇게 명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명세에 의해서 개발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자, 좀 긴 시간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호 논리. 컴퓨터에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리고 이 기호 논리에 명제, 합성 명제가 있고 분린 논리로 표현을 하게 된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논리를 이용함에 있어서 검색, 디지털 회로, DB 검색, 영상 합성 등 많은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복잡한 큰 문제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